자, 이번에 추가된 내용,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되면서, 확대 지정되면서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확대 지정되는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예요. 그죠?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리고 허가받으라는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을 올리는 관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여기 적용이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지정됐는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다. 대상은 주거지역의 경우 6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자, 그럼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건 뭐죠? 9월 30일까지는 강남의 부동산 거래 동향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어야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되든 조정이 되든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놨다면 놀아도 좋다. 놀아도 좋다.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만일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인데요. 여기 보면 이용 의무 기간이 자기 거주용의 경우에 2년, 자기 경영용인 경우에 2년, 사업용인 경우에는 4년이고요.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본인이 쓴다고 해놓고 타인한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더라. 자,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들이 있었느냐.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근데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자, 어떻게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은 2025년 3월 24일 이전에 체결한 아파트 계약도 허가 대상이냐? 아니다. 허가 대상은 뭐냐?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의 아파트가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하겠다. 네, 그래서 1번, 2번 표시하시고요. 자,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하더라. 허가를 신청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관련 부서 기관에 제출하면 허가 또는 불허가가 결정이 되고 허가증을 교부해 주더라. 얼마나 걸리냐? 15일. 자, 허가 대상 물건지에 대해서 임차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거는 해주겠다. 토지거래 허가를 꼭 받아야 되냐? 아니다. 무상증여, 무상상속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그리고 공매나 경매도 필요 없다 라고 나오죠.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 계시죠? 요 얘기였어요. 무상증여는 상관없다. 자, 다음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느냐? 아니다. 상관없다. 자, 토지거래 허가 계약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 그 이외에 이행강제금도 엄청나게 부과가 된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돼요. 매년 부과돼요. 매년 부과돼. 한 번이 아니에요. 자,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후 조사한다. 그대로 잘 쓰고 있는지 조사한다. 제가 예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중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초에 15제곱미터 기준으로 묶였었는데 그때도 2년에 한 번씩 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반드시 걸린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주민등록 옮겨놓고 공실로 놓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불 켜놓고 물 틀어놓고 이 짓을 입주할 때까지 했어요. 이 짓을. 누가? 중개사가 해줘야죠. 중개사가 왜 줘요, 그걸? 그것 때문에 아주 생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와서 하지 않으니까요. 허가는 못 받고. 왜?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거주의 목적으로 공과금 낸 거? 이거 갖고 확인하니까 가서 그 짓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힌트로 알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약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물이라도 틀어지죠. 그죠? 네. 참고로 편법이에요. 네, 그렇게 하라고 권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하나만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허가 대상이에요? 아파트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개발?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만 허가 대상입니다. 네. 자, 허가 대상 면적 미만으로 면적을 쪼개가지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바꾸겠다? 안 돼요.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계약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허가 받았는데 계약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받았는데 계약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딱 이런 경 아닐까요? 자, 다음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냐? 네,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4월 21일 날 국토부에서 드디어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된 공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나와요.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취득일이 그보다 빠를 경우에는 해당 토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이용 의무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자 기간이 4개월 남았으면 허가해 줄 테니까 입주하라고요. 근데 세입자가 1년 남았으면 안 해주겠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자, 다음에 오른쪽에 주택 갖고 있는데 그래도 허가해줘요? 라는 건데 해줄게. 대신 가급적이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계획서도 같이 내줘. 이거요. 그리고 이사를 하겠다면 그 이유가 명확하고 분명해서 설득이 가능해야 해. 서울 내 이동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자, 다음에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연립 다세대 주택이거든? 아파트가 아니야. 아파트가 아니야. 근데 관처하고 나서 철거가 안 됐어. 철거가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 가 아니라 관처 지났으면 받아. 너 어차피 아파트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관처, 관리처분 기준으로 허가 받아. 네, 요렇게 나왔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권, 분양권 매수자가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 계획에 신축된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해줄게. 네, 2년간 실거주 하겠다면 해줄게. 이게
4월 21일 전까지는 아예 허가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풀린 거예요. 철거가 이미 된 주택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래가 막혀버리잖아. 아니, 철거가 완전히 돼서 들어가 살 수 없더라도 허가는 해줄게. 대신 살 수 있을 때 2년 들어가 살아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관리처분 전에 나 1년 살았거든? 근데 관리처분 돼서 철거가 된 다음에 1년을 다 못 채웠어. 입주하고 1년 채워. 입주하고 1년 채워. 네. 자, 다음에 네, 요렇게 A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얼마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 중개사무소에서는 사용하는 약정서가 한 방에 있어요. 한 방에 있으니까 한 방에서 네, 그거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서류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근거는 남기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고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나오면 문 닫고 도망간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진짜 창피해 죽겠습니다. 문 닫고 도망가는 이유는 뭘까요? 확인 설명서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 설명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태료 업무 정지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거라면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권리를 주장하면 다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잘 이행하시는 우리 중개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확인설명서 관련된 부분은 오늘 내용을 많이 다룰 수가 없었어요. 확인설명서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 내서 꼼꼼하게 한 번쯤 확인해보고 체크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고요. 단속 나오면 당당하게 문 열고 영업하는 네, 그런 공인중개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마치겠고요. 이 자리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지회장님한테 네, 진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